안녕하세요. 자,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진원, 경전 뭐 이런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 지내러 가면 뭐 천도제든지 사십군제든지 지낼 때 읽는 경전이 뭔지 아세요? 금강경 읽습니다. 금강경 읽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구조를 보면 어떠냐면 지장보살 정근을 좀 많이 합니다. 앞에 불공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경전은 금강경을 읽고 맨 끝에서는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섞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안 그러면 49일 동안이 심판받을 때 약간 이렇게 구제해주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펌 변호사 생각하시면 돼요. 김앤장 변호사 이런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빼주는, 문제 있는 분들을 잘 돌봐주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 같은데 49제도 그렇고 천도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대목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상여소리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러면 요령을 흔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랩의 시조입니다. 그거 잘하는 분들 그냥 즉흥적으로 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게 아니고 에야데야, 그죠? 앞에서 한 사람이 인도하면서 그 요령을 흔들면서 뭐라고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망산이 어디면요 이렇게 하고 또 하면 또 에라데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조가 사실은 나무아미타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연부를 하면 뭐 극락세계 십종장엄 나무아미타불, 법장서원 수인장엄 나무아미타불,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합니다. 흔들면서 합니다. 그래서 요령을 흔들면서 원조가 네가 불교인지 어떻게 알아? 상여소리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요령이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원래 요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요령을 흔든다는 말 자체가 불교랑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속담을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들지 마라. 들어보셨어? 처음 들어봤습니까?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들지 마라. 그러니까 도사가 요령 흔드는, 요령은 도사가 주로 흔들었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느낀 점이 있었지. 요령 흔드는 도사 영화가 시대를 풍미하면서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강시 영화였었습니다. 그게 80년대 말, 그 다음에 뭐 90년대 초까지는 안 했는갑다. 한 80년대 말쯤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떻게 보면 좀비의 시조격이지. 원래 좀비가 좀 느리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뛰어댕기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도 좀비가 나오던데 킹덤 뭐 이래가지고, 그죠? 생사초 이래가지고 좀비가 나오잖아. 근데 강시 그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좀비 영화의 시조고, 그 다음에 연원적으로도 IT의 좀비보다도 더 빠르죠. 그리고 그런 강시가 이제 유행하던 게 방세옥 이런 거 해가지고 청나라,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청나라군을 공격할 때 이런 강시 같은 걸 써서 사실은 사기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였었습니다. 근데 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공포적인 걸로 상대를 이기려고 했었던 뭐 이런 정황들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놈이 그걸 제대로 기록해 놨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는 아니 중국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객사하면 집에는 안 들이는데 고향으로 끌고 옵니다. 시체를 끌고 오는 문화가 있죠. 아니 맞잖아요. 옛날 얘기.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다가도 병원으로 끌고 나와서 객사시키는 게 지금 문화가 됐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 안에서 죽어야 장례도 치르는 거고,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제사 얘기나 이런 걸 하면 왜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봤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어렸을 때 야 내가 봤는데 왜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봤노?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제상에 잔 돌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네 집에서는 뭐 대대로 해왔다는. 야 종묘 제례가 있어. 그리고 잔을 돌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향로하고 잔의 각도가 안 나온다니까. 제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맨 약식으로만 하는 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잔도 작이라 그래가지고 돌릴 수 있는 잔도 아니고 향로가 저 제상 안쪽에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돌릴 수도 없어. 그게 종묘제례나 이런 거 유튜브만 찾아봐도 종묘제례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시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 되게 재밌는 사람 봤잖아. 우리 집이 왕족인데 우리 집도 돌리는데 뭔 개소리를 합니까? 이러는데 야 종묘제례에서 안 돌려. 그런데 무슨 너네가 왕족이야. 내가 참 가짜지도 않다. 그래서 아니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집 밖에서 돌아가신 분은 객사는 집에 안 들인다.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전쟁이 났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돌아가시면 그걸 그래도 고향으로는 모십니다. 그게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유교에서, 이게 유교의 특징적인 생사관을 사실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 룰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 근데 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정기하고 그 토지와 관련된 그 땅, 그 다음에 하늘 기운, 별 기운이 뭉쳐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만들어진 게 최적화된 게 고향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고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고향을 떠나서 살면 안 되고, 고향과 내가 기질이 제일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신토불입니다. 몸과 흙은 다른 게 아니다. 거기서 신토에서 신은 이거고 토는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이로 선생께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라 또 이렇게, 우리 모두 신토부 우리 이게 무슨 진짜 쌉소리인가 싶어. 이게 왜 농산물을 먹으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고향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마라. 너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 기운 안에서 최적화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최고다. 라고 유교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주장이 타당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최적화됐기 때문에 거기 그 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끝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고향주의라고 하는 게 거기 굉장히 치졸한 술수가 들어 있습니다. 농경을 강조하고 고향에서 못 떠나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조세나 수탈을 유용하게 하려는 술책이 들어 있어요. 위정자들의 술책이.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 그 얘기 있어요. 풍라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왜 바다로 나가지 않았는가,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조세, 그러니까 세금 걷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빼돌려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쪽에서 올려버리잖아, 저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법인세율을 우리가 조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 법인세율을 낮춰버리니까 그쪽으로 세계에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마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럽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가. 그러니까 법인세 싼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아니, 똑같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어디는 5%만 내면 되고 어디는 15%, 20%를 내야 돼. 그럼 5% 내는 대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상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예전의 상업이라는 거는 앉아서 물건 파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상무역이에요.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역인 거죠. 컨테이너 무역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비교해 봐야 되고 이 동네 물가, 저 동네 물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점점 좀 좋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머리 좋은 게, 국민들이 머리 좋은 게 위정자에게 좋을까?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 머리 좋으면 따지거든, 이것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뭐가 있어요? 여자들은 뭐 숟가락 한 벌, 뭐 한 10개 정도, 10개나 20개 정도 세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이게 우민 정책이거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여성은 배움을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도 남아서 지금 한 5, 60대, 5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60대에서 이상 올라가면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낮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대학을 갔으면 여자는 고등학교밖에 못 갔고, 그 다음에 남자가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여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 좀 해줘.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근데 왜 그게 정당하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 사실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물론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 그래서 집안이 형편이 아주 좋은 집은 몰라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면 남자는 학교를 계속 갈 수 있었고 여자는 학교를 너는 그만 가라고 해서 끊었지.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지금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집안 형편이 좋은데도 여자는 고등학교 이상 갈 필요가 없어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거든. 그 집안이 괜찮았거든. 형편이 괜찮았거든. 그런데 여자라서 더 이상 못 갔던 거야. 거기에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반항할 수 있었느냐? 반항 못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연세는 아니니까 겪어본 건 아니지만 봤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를 봤죠. 그래서 표준학력으로 보면 사실 한 70인데 뭐 대학을 나왔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연세가 한 70인데. 그러면 그 집은 좀 개명했는갑다. 안 그러면 유교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갑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가난하면 여자는 학교를 잘 안 보내요. 진짜 거지 같은 게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드라마 중에 그거 있죠. 남자애들 대학 보내려고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뭐 누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장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뭐 거기서 기숙하면서 하루에 뭐 한 12시간씩 일하고 이러면서 그거 집에다가 보내면 그걸로 남자애 하나 이렇게 학교 보내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 집 대부분 다 잘 안 됐죠. 끽 해봐야 공무원 됐는데 지금 보면 그 남자애가 공무원 됐는데 그러면 고마운 걸 아느냐? 별로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시골에서 그때 땅 팔아서 애 등록금 낸 집 치고 땅 안 팔았으면 그 집 전체가 먹고 살 건데 지금 그냥 농사만 짓고 있었으면 그 집 전체가 먹고 살 건데 땅 팔아서 대학 보냈더니 별 볼 일 없지. 시골에서는 대학 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시골 수제지. 시골 수제. 시골 수제. 아니, 그런 집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아무튼 고향으로는 시체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곳에서의 최적화된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안 되는 겁니다. 매장밖에 안 되는. 거기서 그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옮겨오는 문화가 있어. 시체를 옮겨오는 문화가. 그래서 관에다가 입관해서 관을 이렇게 수레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관에 시체를 넣어서 수레에다가 태워서 이제 우마차나 소나 그다음 말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끌고 오면 쉽지 않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게 있었느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그런 시체를 운반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 있어. 그게 있었다니까. 근데 봐봐, 그거를 관에다가 넣어서 하나하나 옮기면 좀 그렇잖아. 근데 전쟁 같은 게 나거나 뭐 밀란이 나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죽거든. 두당 얼마씩 받는 거야. 인간 택배다. 인간 택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짝대기 2개로 걸치는 거예요. 걸쳐. 그래서 앞뒤에서 사람이 드는 겁니다. 그치.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짝대기를 넣는다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들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사람 몇 명을 어떻게 듭니까? 앞뒤에 2 사람이서. 가난할 땐 들었습니다. 지금은 못 드는데, 중국 가봐. 그러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가마 이런 거 많거든요. 그 가마 타보면, 야, 저 사람들 저게 되겠나? 조동체 되겠나? 저거 부실해서? 그 사람들은 근육이에요, 근육. 빼짝 골았는데 근육. 근데 중국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요즘은 가마꾼이 별로 없고 가마 단가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제가 울산에도 사는데, 울산 이렇게 하면 거기 장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동구 쪽에 가면 거기 현대 왕국 비슷하게 있어요. 현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엄청난 오토바이 부대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출근할 때 오토바이가 쫙, 진짜 한 1000여 대가 오토바이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자전거가 막 또 쉐링 이렇게 가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 부대. 그런데 요즘은 중국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오토바이로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한 3구 정도를 세우고 양쪽에서 들어버리면, 그러면 소나 말 달구지에 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쌉니다. 묶어서 이제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5구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힘만 좋으면, 둘이서 들면 배부를 때는 못 드는데 배고플 때는 들어요. 우리 인도에 처음 갔을 때도 짐 날라주는 분들이, 인도는 이렇게 기차 타러 가면 기차가 계단으로 이렇게 고바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차역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는 다 그냥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또 짐이 많거든. 그러면 짐을 날라주는 일종의 포터가 있어. 그분들한테 얼마를 주면 그분들이 짐을 날라주거든요. 개당 얼마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한 6, 7개를 드는 것 같아, 혼자서. 위로 올리는 것만 3개를 올립니다. 생활의 달인급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팔에 가방을 한 4개씩 껴. 진짜 사진을 찍어야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저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 개당 주니까. 한 번에 얼마를 주면 그런 힘이 안 나와. 근데 개당으로 주면 힘이 나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처음에 그거 볼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야, 저게 되나? 근데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인도를 가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배불렀지. 배부르면 힘이 떨어져. 생각하고 달라. 배부르면 힘이 더 날 것 같은데 배부르면 힘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체를 옮기는 게 청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청나라 사람들은 만주족, 북방 유목민 계열이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싶었던 거고, 그게 이제 강시가 되는 거예요. 걔네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가면 마치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상여 같은 거 할 때는 앞에서 요령을 흔드는 거고. 그래서 도사가 요령 흔든다,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든다 그래서 도사가 진짜 요령을 굉장히 잘 흔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또 불교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거니까 뭐 불교가 아니면 요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령이라는 뜻은 흔드는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방울은 원래 있었고 흔드는 방울. 그래서 요령에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보통 절에서는 이렇게 흔들고 저거는 이렇게 흔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미타불 연불할 때도 사실 이렇게 흔듭니다. 위로 흔듭니다. 위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보셔서 그 구분을 잘 못하실 건데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보실 일 있으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해 갈 때, 그리고 밀교에서는 그게 금강령모살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도자로서 나옵니다. 밀교에서는 말 안 들으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령을 흔들면서 자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현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승불교에서는 좋게 구슬러서 데리고 가려고 한대.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근데 밀교는 협박을 해서라도 데리고 간대.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때? 그 말이 맞나? 그냥 좋게 말해서 데리고 가는 게 좋나? 그렇게도 말 안 듣는 거는 박아가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나? 이게 자식 교육할 때의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지. 근데 저 같은 자식을 낳으면 급격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소신 있는 자식. 어린데도 불구하고 소신이 너무 강해. 그러면 이거를 박아야 되나?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저 같은 자식을 만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있어. 그렇게 딱 자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정립된 애가 있어. 그리고 이런 애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때려도 안 바뀝니다. 진짜 죽도록 맞으면 바뀔지 모르겠는데 은간히 맞아서는 맷집도 좋아. 왜냐하면 소신이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래서 요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를 타고 들어온 악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용품으로 쓰였다가 그게 도교로 넘어가면서 도사에서 상여소리 같은 식으로다가 점점 더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랑 근본은 다 불교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극락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을 하는 거는 혹시라도 잘못돼서 안 좋은 쪽에 있으면 건져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져낸 대상을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게 극락세계로 보내는 탁송이지, 탁송. 그게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인도해 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마일리지가 딸려. 저 사람이 갈 정도의 마일리지가 안 돼. 항공 마일리지로 치면 5,000 마일리지가 돼야 보너스 티켓을 한 장 받는데 한 3,000에서 4,000밖에 안 돼. 그래서 못 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즉석의 마일리지를 채워줘야지. 마일리지 채워줘야지. 그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사실 금강경은 죽음과 관련된 경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불교의 핵심 경전이 금강경이 되면서 나중에 선불교가 중국 불교의 주류가 되니까 금강경을 독송하면 지옥에서도 구제된다라는 생각이 당나라 때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송나라 때 기록 책으로 나와 있는 태평광기나 이런 데 벌써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야기들이 벌써 시작이 됐고 송나라 때는 벌써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가 뭐냐면 올해가 이제 윤달이 들었어요. 윤달. 그래서 윤달에 예수제 같은 걸 하거든요. 예수제 아십니까 혹시? 예수제가 살았을 때 미리 49제 같은 걸 지내놓는 거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순재 사망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망보험인데 살아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망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였어요. 왜? 죽은 뒤에 돈 나오면 뭐하노? 내가 쓸 것도 아니고. 근데 장례비 보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49제 보험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49제 보험 왜? 자식들이 49제를 안 지내줄지도 모르니까 49제 보험을 하나 들어가지고 상조처럼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10,000원씩 해가지고 뭐 5년 정도 넣고 49제 보험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절에 티켓으로 왜? 그럼 큰 부담 없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유지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또 모여서 또 결정을 하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절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걸 뭐 탓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49제를 살았을 때 자기가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그게 예수제예요. 당나라 초의 사천성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예수시왕 생칠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스님이 썼는데도 경전이래. 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제가 그거 연구한 사람입니다.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약간 야리하긴 해. 약간 야리해. 근데 그때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예수제 중간에도 뭐가 있냐면 조승빚이 얼마 이런 게 나와요. 조승빚이 얼마. 다 사람마다 빚이 정해져 있어. 그냥 옛날 얘기요. 그래서 빚이 있어. 빚이 있어.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돈을 사야 돼. 가짜 돈이에요. 종이돈. 보면 염라대왕권 이렇게 써 있어. 야, 염라대왕권인데 왜 지금 여기서 발행을 해? 이거 화폐 위조 아니요? 북조선에서 하는 건데 그거? 북조선의 슈퍼노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 야,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만드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야? 미국과 북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그렇게 정교한 달러를 만들 수가 없다던데? 그리고 그게 북한으로 의심을 받고 있지 뭐 확실한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북한도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 일본, 뭐 유로 이런 것만 기축통화가 아니야. 북한도 기축통화국이야. 몰랐지?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저 슈퍼노트로 만든 거는 위패 검사기에도 검사도 안 된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 화폐를 또 뭐 새로 찍으면서 위변조 방조를 방지 기능을 더 넣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무튼 염라대왕권 뭐 이래가지고 그 돈을 넣고 나중에 예수제 지낼 때 그래서 그 돈 함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서 태우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송금입니다. 그게 송금. 제가 얘기했잖아. 송금 시스템의 개발자 불교입니다. 송금도 해주고. 그러면 절에서는 뭘 했느냐? 수수료를 받지. 금융업이라니까? 이게 최첨단 금융업이에요.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그것도 했잖아. 택배도 절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 택배도.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뭐 옷가지 같은 걸 넣어주고 싶어요. 보내주고 싶어요. 태워주잖아. 그럼 보내는 탁송비는 절에서 또 받지. 전부 수수료가 있어. 굉장히 재밌어. 절이 뭐 무진장 많은 걸 발전시켰어. 단지 그거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켰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금강경이 나옵니다. 저승빛 얼마, 금강경 몇 권, 몇 번을 읽어야 되든지, 안 그러면 그걸 읽었다는 증표를 하든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금강경을 못 읽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말고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맹이잖아. 그러니까 뭘 하냐? 금강경을 찍은 거를, 판을, 그러니까 책이냐? 아니, 책까지는 아니고, 책까지 하면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금강경 판을 만들어요. 판. 그래서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목판으로 만들어서 찍으면 한 장이 책 한 권 같이,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금강경 몇 부, 이렇게 해서 그걸 넣고 태워주면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옥에서 구제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선불교의 유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저승빛의 돈도 있지만 금강경, 그러니까 공덕과 복덕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찰과 그 다음에 공덕, 마일리지,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좋은 복을 짓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49제나 천도제 같은 거 할 때 주지 스님이 기분이 좋으면 금강경을 끝까지 읽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쪽 읽는 절도 있. 나 그거 좀 추접게, 난 추접다고 생각하거든. 금강경이 32품이고 그렇게 32품으로 만든 게 양나라 때 소명세자, 양무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절반만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러면서 뭐 16품만 읽겠습니다. 그냥 읽어도 한 10분, 15분밖에 차이 안 나. 그냥 읽어드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읽어주면 되지. 되게 재밌지 않아? 금강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금강경 탑다라니를 관 위에 명정으로 덮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금강경 탑다라니가 긴 게 있고, 오늘날도 그 예수제함을 열어보시거나 안 그러면 49제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열어보면 이렇게 긴 금강경 탑다라니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지? 관 덮으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선불교에서 깨달음과 관련된 경전이 아니고 천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로 읽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읽는다는 거지. 그래서 한문으로 읽으면 이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한문도 몰랐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들은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한문으로 읽으면 그 뜻이 한글로 읽는 것처럼 막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는 공부를 하고 내용도 다 알고 하니까 뭐 보면 아니까 될 거 아니냐? 안 들어옵니다. 사실로 얘기하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깔 빠지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흥얼거리듯이 읽으면 안 들어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노래, 아주 익숙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18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양강 처녀를 불러. 그러면 소양강 처녀 가사 그 스토리를 막 생각하면서 불러? 아니에요. 그냥 테이프 딱 틀은 거 누르고 CD 누르는 것처럼 딱 누르면 그냥 그게 멜로디가 쫙 돌아가는 거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가사를 막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약간 지정신이 아닐 때 그게 언제냐면 뭐 실현당하거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들으니까 내 얘기처럼 들려. 보통 때는 안 들려. 그냥 멜로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한글도 안 들려. 근데 한문이 들릴 것 같아? 안 들려요. 안 들려. 익숙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안 돼요. 그걸 되게 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그거 가사를 읽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가사를 막 머릿속에 그걸 떠올리면서 해? 아니거든. 그냥 막 읽어버리거든. 쉘이 음만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기교나 부리려고 하지. 뭘 그걸 생각을 해. 현실이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면 그거를 한글인데 모르냐? 아니지. 한국 사람이면 생각하면 알지. 우리도 한자래도 우리도 내용은 우리는 그걸 배운 사람이니까. 나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한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정도의 노력을 들이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게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느려요. 더 힘들다고. 내용을 알아도 한글처럼 익숙하진 않아. 예전에 김용옥 선생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당신이 대만 유학, 그 대만 대학에선가 석사를 했었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도 대만 대학 나왔었는데. 그래서 한문을 잘해. 하지만 당신도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한문책보다 한글책 보는 게 빠르다. 그리고 쉽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문책 보잖아요. 야, 그런 양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이거 완전히 초등학생 한글책 보듯이 본다. 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눈으로다가 실실실하고 이렇게 보냐?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대로. 물론 저보다 한문을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글 속도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같은 정도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예, 머리로 그걸 맞춰보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맞춰보면서. 한번 필터를 거쳐야지. 그러다 보니까 늦지. 예,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그게 귀에 안 들리는데 그 재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한문도 잘 모르는데 저거를 또 스님들이 또 금강경 읽을 때 더럽게 뭔 모타를 달았는지 옆에서 같이 읽는데 따라를 못 가겠어요. 어떤 스님하고 같이 하면 야 나도 못 따라. 야 좀 천천히 좀 해. 나도 못 따라가잖아. 근데 할매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더 웃긴 건 제 지낼 때는 절에 다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안 다니는 사람이 온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하면 들어본 거라도 있어. 절에 처음 왔어. 그 49제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 혀도 안 돌아. 혀도 이게 뭔 뜻인지는 도대체 혀가 안 돌아간다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모타를 달고 돌리면 그 사람이 눈깔로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아. 현실이. 근데 그걸 그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돌아가신 어른이 알아듣겠냐?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거 하나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왜냐하면 귀신은 그 생각을 들어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듣는다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갔는데 분위기가 쎄해. 뭔 일 있나? 이렇게 그런 느낌 있어. 느낌.
그런 거를 이제 뭐 전화할 때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너 뭔 일 있냐? 그건 이제 신기, 신기가 있는 거고, 그냥 느낌을 넘어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살다 보면, 아, 저 친구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오늘은 나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어. 쟤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있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 그래서 그냥 경전을 이렇게 읽어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 그렇지만 저는 제 지낼 때 늦게 읽는다는 거. 왜? 내가 빨리 못 읽어. 야,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거 빨리 읽는 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지내가지고 그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제일 빨리 읽는 스님들 중에서 금강경 제일 빨리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이것도 있잖아요. 못 외우는 상태에서 글자를 보고 읽잖아요. 빨리 못해요. 빨리 못해. 근데 외우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할 수 있지. 그래서 월정사에서도 그거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 철야기도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 익숙해져 가지고 하면요, 뭐 21독도 생각보다 빨리 합니다. 그거 그냥 한 글자 한 글자씩 보고 하잖아요. 아유, 그럼 하세월이지. 예, 못 외워가지고 한 글자씩 하면 하세월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한문이든 한글이든 그 뜻이 영가한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더라 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읽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판으로 찍어가지고 읽어줄 수도 없다니까. 왜? 문맹이에요. 조선시대 때 90% 이상이 문맹입니다. 한자 못 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단재 신채호 선생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묘청이 무너지고 김부식이 지배층으로 등장한 그게 뭐 일천년사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후회할 만한 일이다, 통탄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떡상할 기회가 있었죠. 한반도가. 그게 한글을 만들어 놓고 반포를 했음에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거죠. 그때 쓰기만 했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한글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국가 개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문자나 언어를 쓴다는 거는 기분이가 나빠서도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 그때 세종 때부터만 제대로 작동을 시켰으면 먹어 들어갑니다. 이게 먹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은 거지. 너무 슬픈 일이에요. 동아시아가 문자라도 묶여 있었으면 훨씬 발전해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중일이 어떻게든 좀 뭉쳐서 뭔가를 하나 경제블록이라도 하나를 만들어야 이게 괜찮을 건데 한중일이 합치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리고 유럽 묶여 있잖아. 한중일이 뭉치면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걸? 그 정도 힘이 될걸? 전 세계 2, 3위가 우리 옆 나라잖아. 중국하고 일본이 2, 3위예요. 우리도 안 약하다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도 한 12 정도는 되는 나라. 유럽에 있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니까. 근데 이게 조금 대진운이 안 좋지. 월드컵에 나갔는데 이게 무슨 독일,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런 팀하고 붙은 거지. 옆에 만만한 놈이 한 놈도 없어.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하잖아요. 일본이 만만한가, 중국이 만만한가, 러시아가 만만한가, 바다 건너면 미국인데 그놈이 만만한가.
위에 만만한 놈 한 놈이 있는데 그냥 또 또라이고. 미국을 잡는 게 북한인데, 야,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 좀 이상해요라고 해도 김정은한테 잡혔잖아. 그 어린 김정은한테 잡혀가지고 북한까지 갔잖아. 그 우리 기억 안 나?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르면 그렇게 트럼프가 달려올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 김정은한테 그 악수하고 우리 그때 노벨상 받는 줄 알았잖아. 그게 잘 돼가지고 그때 그런 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화해 무드로 가고 뭐 약간 뭐 핵이 완화가 되고 이러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가, 노벨 평화상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있었잖아. 그 썰로 있었잖아. 그래서 야, 세상이 저런 건가 싶었다가 역시 우리 동포는 기대를 어기지 않지. 뚝심 하나는 뭐 대단해. 그래서 참 만만치 않지. 인생 만만치 않아. 그래서 한자든 한글이든 참 조선시대 때는 금강경 같은 게 대부분 다 한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번역본을 읽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때는 그냥 찍은 걸로 다 대체가 됐던 거예요. 찍은 거를 불태워주면서 그분에게 그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그 예수제 문화 속에서, 그 예수제 함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읽어주는 걸로 이제 또 처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낼 때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주면 더 쉽게 전달이 된다. 왜냐하면 기운이 통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예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기간이라고 하거든. 같은 기운. 동기잖아, 동기. 아니 그 기수 같은 동기만 아니고 같은 기질이 통하는, 어떻게 말하면 식구.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동기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통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전달이 좀 잘 돼서 그분의 공덕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급조한 마일리지라도 이렇게 넣어드리면 5천 마일리지가 채워지면서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 하고 금강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천도제나 안 그러면 49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